안녕하세요. 일산부동산 현장을 읽어주는 여자 정병님입니다. 벌써 8월 14일입니다. 한동안 정말 더웠는데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아주 조금씩 바람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 일산부동산 현장도 딱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 보면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사람들의 질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일산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산 전세는 오르는데 왜 매매는 이렇게 조용할까요? 그때만 해도 휴가철이 막 끝난 직후라 그런지 현장이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전세 물건은 많지 않았고 새로 나오는 전세 가격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지만 막상 집을 보러 다니는 분들이 많은 상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전세는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매매는 아직 조용하다.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을 지나면서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매매 문의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전세를 알아보시던 분들이 대표님 매매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전세를 한번 보고 가셨던 분이 다시 연락해서 매매 물건을 보고 싶다고 하시고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도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 가격에 전세를 다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조금 더 보태서 사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내일도 전세와 매매를 같이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틀 조금 바빴다고 해서 일산 시장이 돌아선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있어요. 사람들의 질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렵게도 바로 이 시점에 8.13 대책이 나왔는데요.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저 같은 분들 딱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공급을 더하겠다. 정부는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면서 신규 택지를 포함한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둘째는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 계획만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 택지 등의 사업 기간을 줄여 실제 착공까지 가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입니다. 셋째는 대출을 전부 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가계대출과 투기적 수요에 대한 관리는 계속하면서 주택을 실제 공급하는 데 필요한 금융과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선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일부 전세 대출도 앞으로는 주택 보유 형태와 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더 세밀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공급은 늘리고 속도는 높이고 대출은 선별적으로 관리한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일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8.13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내일부터 일산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권에 몇십만 원을 공급한다는 숫자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공급되는지, 언제 착공하는지, 언제 실제 입주하는지, 그리고 그 공급이 일산의 전세와 매매 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정책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담을 하면 이런 질문들이 더 많았어요. 일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지, 지금 사면 더 물리는 게 아닐지. 그런데 요즘 질문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전세가 왜 이렇게 없는지, 한 달보다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 집 매매는 얼마인지, 전세하고 매매하고 실제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정도 대출을 받으면 매매가 가능할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매매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를 찾던 사람들이 매매까지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이번 주 현장에서 느낀 변화입니다. 지금 저는 일산을 비교의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고 비교의 시장입니다. 전세로 2년 더 갈 것인지, 조금 더 버텨서 내 집을 살 것인지, 32평을 선택할 것인지, 조금 더 자금을 마련해서 40평대를 볼 것인지, 지금 집에 계속 살 것인지, 갈아타기를 할 것인지, 서울에서 조금 작은 집을 선택할 것인지, 일산에서 조금 더 넓은 집과 생활 환경을 선택할 것인지 사람들이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격이 갑자기 뛴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시 움직여보고 다시 물어보고 다시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이번 주에 진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 오르면 매매도 오를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가 오른다고 매매 가격이 반드시 따라가는 공식은 없거든요. 금리도 봐야 하고, 대출도 봐야 하고, 소득도 봐야 하고, 공급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의 계산이 달라진다는 거죠. 전세금에 돈을 더 넣고 다시 2년을 더 살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자금을 마련해서 내 집을 살 것인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볼 거는 전세 가격 차이보다는 전세를 찾던 사람이 실제 매수로 돌아서는지 이걸 보려고 합니다. 매도자분들도 지금 많이 불안하시고요. 매수자분들도 많이 불안하시고, 무주택자분들도 많이 불안하시고, 일산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서울에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금은 모두 불안한 상태입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든 많이 올라서 있든, 지금 집을 가지고 있지 않든 모두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팔아야 하는지, 세금이 또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지, 요즘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왜 파시려고 하는지, 왜 갈아타려고 하는지, 왜 전세로 계속 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하면서 물어보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불안해서 파는 것과 목적이 있어서 파는 것은 전혀 다른 결정인데, 그거에 대한 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늘 정책은 바뀝니다. 세금도 바뀌고, 금리도 바뀌고, 대출도 바뀌어요. 그때마다 불안하다고 내 자산을 급하게 움직이는 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산에서 그럼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전세 가격이 오른 가격에 실제 계약되는지, 호가가 올라가는 것과 실제로 계약되는 거는 다르거든요. 두 번째는 전세를 찾던 사람이 실제로 매수로 넘어오는지, 문의만 하는 것인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느 단지와 어느 평형부터 거래가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소폭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일산 전체가 동시에 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킨텍스도 다르고, 주엽도 다르고, 호곡도 다르고, 백마, 마두, 백석도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단지와 평형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일산 오릅니까? 이 질문보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단지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이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두를 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계실 때도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할 때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집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집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자에게는 지금 팔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팔 때도 신중하게 계산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계속 관망만 하고 계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관심 있는 집이 있다면 직접 현장에 한번 나와 보셔서 전세가 얼마인지, 매매가 얼마인지, 내 자기 자본은 얼마인지, 대출을 실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매달 얼마를 감당해야 하는지 직접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서두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다음 주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좀 조용했고요. 목요일, 금요일에는 사람들의 질문이 조금 달라졌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떨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번 문의가 일시적인 것인지, 전세를 보던 분들이 실제 매매로 넘어가는지, 어느 단지에서 실제 계약이 붙기 시작하는지, 한두 건이면 현상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반복되면 흐름이고요. 그 흐름이 계속되다 보면은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현장에서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일산은 상승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는 지금 시장이라고 말씀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조용한데 그 안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변화를 관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들이 산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남들이 일산은 안 된다고 한다고 무조건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만의 자금, 여러분만의 대출, 내가 살아가야 할 기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전책은 변수이지만 결정은 내 삶의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타이밍보다 기준입니다. 오늘 저 또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화요일과 지금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은 질문의 내용은 달라졌다는 거고, 그리고 8.13 대책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 8.3 대책보다 전혀 영향가 없는 거라고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하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만의 어떻게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 어떤 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이 불안한 시장에 조금은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전화를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오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불안해 하셔요. 그리고 지금 이런 8.3 대책, 또 엊그저께 이 8.13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연속해서 계속 나오니까 모두 다 개인마다 그런 게 다른 건데, 모두 나에게 개입을 하다 보니까 매도자는 매도자대로 불안해 하시고, 매수자는 매수자대로 불안해 하시고, 이 서울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불안해 하시고, 일산에 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불안해 하시고, 그렇다고 무주택자분들은 더 지금 불안해 하세요. 특히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이럴수록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에게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나에게 와지 않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바로바로 원하는 시간에 상담 시간은 맞춰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한데요. 미리 이 시간을 서로 약속을 잡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8.3 대책을 이야기를 많이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모든 분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들만 듣다 보니까 나에게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된다고 무조건 지금 집을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다가도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세요. 그리고 8.13 대책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게 많이 있다 그러시는데, 실은 8.13 대책은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없지만 1주택자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주택자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제가 한 채 있는 상태에서도 나왔는데, 지금은 이 전에 집이 한 채 있는 집에서 거주를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전세자금 대출에 제약이 따를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이 지금 비조정 지역 이런 것들, 이런 지역에 따라 약간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줄어들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대출 문의가 오다 보면은, 예전에는 대략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것 또한 설명을 부동산에서는 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DSR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매수자분들도 막상 계약을 하더라도 대출건들이 지금 당장 오늘 계약할 때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잔금일 때는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이 매수자분들도 막상 계약을 한다 해놓고 나서도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게 예전에는 부동산에서도 많이 참견 수 있었고, 그리고 대출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담사하고 바로 연결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 워낙 그런 것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도 다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서도 직접 대출 상담사보다는 현장에 가서 지금 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더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내가 모든 것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전화 주시거나, 제가 전화를 못 받는다 그러면 메시지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차례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지금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타이밍만 바라보다가는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산은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2평대 메인이 아직도 6억대에 있다는 거는 일산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무주택자분들, 전세 사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일산부동산 현장을 읽어주는 여자 정병님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오늘 말씀드린 변화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계속해서 체크하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무더위가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선선해질 거라고 느껴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휴가도 이번 주까지는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 고민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휴가에서 돌아오신 분들 아마 문의가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너무 8월 달만 해도 83 대책, 8.13 대책 계속해서 연이어서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혼란스러운 8월인데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 또한 여러분하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더 체크하고 알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